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식품부 장관님. 네. 원래 당장 현안으로 이렇게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될 것,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쌀 문제, 또 하나는 가축 질병 문제. 근데 만일 정부가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가을, 겨울에 가축 질병이 대대적으로 터진다면 정부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구제역, 또 하나 AI. 근데 추경의 구제역에 관한 예산은 있어요. 백신, 이렇게 항원뱅크 예산이 있는데 AI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 구제역 보다가 AI가 훨씬 더 위험한 요소죠. 상대적으로 구제역은 현재 백신 접종하고 또 대가축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AI는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는 결국 사육 환경의 변화를 가져와야 산업 전체의 질서를 새로 재편해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급하게 밀집 지역, 그리고 과거의 다발성 지역에 겨울철 휴업 제도를 도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예산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AI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방역 체계 구축하는 공무원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대비해서 특히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휴직일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당국과 협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확보를 어떻게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또 하면은 저희 부로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추경을 보면은 추경의 목적의 청년 일자리 창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담보하는, 이게 기본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 부분도 그렇고 해양수산 부분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사실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농업 부분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그리고 외국의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청년 취농 정책을 광범하게 펴가지고 후계 세력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한 그러한 사례에 대한 좀 이렇게 깊이 있는 고민이 우리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추경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기 위한 우리 농식품부 내에, 농업 내에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농수축산어업이 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미흡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는 아직도 농수축산업 그러면 생산 부분으로 이 산업의 영역을 한정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름은 식품부, 농식품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미국 농무부는 농업 관련 산업 통계를 낼 때 생산, 투입재, 유통, 가공 이런 분야를
포괄해서 통계를 내는데 또 일본도 보면은 농식품 경제 규모 산출할 때 농립업과 관련된 제조, 유통, 음식까지를 포함해서 통계를 내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산 부분에 한정해서 정리하는 경향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제대로 못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존경하는 김영곤 의원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특히 농업이 노동 집약형이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노력이 좀 간과됐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농업의 GDP 부분을 비중을 2.7%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만 농업 관련 식품 산업까지 하면은 6% 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합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농업의 비중이 더 훨씬 커지고 무게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조사에 따르면 4차 산업이 도래하면은 직업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직종, 그걸 이제 1이 되면 거의 완전 소멸이라고 보고 그 수치화시켜 놓은 걸 보면요. 스포츠 심판은 4차 산업이 도래하면 0.98, 이건 거의 없어지는 직종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판사는 0.89, 인공지능 시대는 판사는 없다는 거죠. 0.89니까. 그런데 농업인은 0.0047이에요. 이거는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번에 그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우리 그 농수축산업 부분이 이렇게 배려되지 못한 게 매우 아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청년 영농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는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이 한 3년 정도는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로 팔을 걷고 다시 해나는 점검하고 나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수산부 장관입니다. 예. 김영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위원회에 농수산 분야가 좀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직을 보강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고 농업 또 수산업 다른 영역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